서울 종로구 한옥마을의 조용한 아침,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골목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등이 꿋꿋하고 걸음걸이도 단단해 보이는 이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옥, 올해 73세입니다. 얼핏 보면 그저 평범한 동네 할머니 같지만 이분에게는 53년 동안 품어온 거대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종로구에서 50년간 전통찻집 순옥다원을 운영해온 인자한 할머니입니다. 동네에서는 순옥이 할매라 부르며 모두가 사랑하는 분이죠. 찻집에 들어서면 은은한 차 향기와 함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순옥과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죠. 순옥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찻집을 정리하고 직접 우린 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단골 손님들은 할머니의 손맛을 잊지 못해 멀리서도 찾아오곤 하죠. 특히 할머니가 직접 만든 전통차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할머니가 매일 밤 혼자서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1970년 봄 20세 김순옥은 부산에서 올라와 명동의 양복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였고 젊은 순옥에게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었죠.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 순옥은 양복점에서 일하면서도 많은 남자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정태준, 순옥보다 3살 위인 23세의 청년이었습니다. 태준은 인근 시계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매일 점심시간마다 양복점 앞을 지나가면서 순옥과 눈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였지만 점점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죠. 어느 날 태준이 용기를 내어 순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같이 명동 성당에 가서 기도 한번 드려볼까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곧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태준은 순옥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큰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자. 평생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절친한 친구였던 박민호가 바로 그 그림자의 정체였죠. 민호는 태준보다 훨씬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순옥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이미 태준과 사귀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호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민호는 겉으로는 태준과 순옥의 사랑을 축복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순옥을 차지하고 싶어 했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0년 여름 결혼을 3개월 앞둔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순옥은 태준과 함께 을지로의 한 웨딩샵에서 드레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순옥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고 태준은 그런 순옥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태준은 순옥을 한적한 카페로 데려가 앉힌 후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순옥에게 건네며 말했죠. 순옥아, 미안하다. 이 편지를 읽어봐. 순옥은 영문도 모른 채 편지를 펼쳤는데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옥아, 나는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 가족 사업이 망해서 빚을 져서 말이야. 너와 결혼할 수 없게 됐다. 너는 민호와 결혼해라. 그가 너를 나보다 더 잘 보살펴 줄 거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상처만 주는 못난 남자다. 제발 나를 미워하지 말고 민호와 행복하게 살아줘. 순옥은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3개월 후면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순옥은 태준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순호가 이미 결정된 일이야. 민호가 내 가족의 빚을 모두 갚아주기로 했어. 그 대신 내가 민호와 결혼하는 거야.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순옥은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물건처럼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순옥이 모르는 더 큰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태준의 가족이 망한 것도 빚을 진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가 태준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순옥을 포기하라고 제안했고 돈에 눈이 먼 태준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죠. 태준은 순옥을 정말 사랑했지만 동시에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도 컸던 것입니다. 1970년 가을 순옥은 결국 민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순옥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검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순옥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순옥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지만 정작 태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태준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식장 뒤쪽 구석진 곳에 서서 멀리서 순옥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호는 정말로 순옥을 잘 대해 주었습니다. 큰 한옥집을 마련해주고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도 제공해 주었죠.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태준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고 민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1971년 순옥과 민호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였는데 이름을 민정이라고 지었죠. 순옥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비로소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아들 민수도 태어났고요. 아이들이 생기면서 순옥의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은 아니었지만 민호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이들로 인해 순옥도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5년 순옥은 종로구에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순옥다원이라는 이름의 이 찻집은 순옥의 소중한 꿈이었죠. 어려서부터 차를 좋아했던 순옥은 결혼 후에도 계속 차에 대해 공부했고 민호가 그런 아내의 꿈을 지지해준 덕분에 찻집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찻집은 금세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순옥이 직접 우린 차의 맛이 일품이었고 그녀의 친절한 서비스도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찻집은 순옥에게 있어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태준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순옥의 삶은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랐고 민정이는 간호사가 되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민수는 의사가 되어 캐나다에서 개업했습니다. 둘 다 각자의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민호는 60세가 되면서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순옥과 함께 찻집을 운영하며 노후를 보냈죠. 두 사람은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픔은 시간이 흐르며 많이 아물었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거든요. 하지만 2013년 민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43년 동안 순옥의 곁을 지켜준 민호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옥은 그때 처음으로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말입니다. 민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가 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민호가 세상을 떠난 후 순옥은 혼자서 찻집을 운영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순옥은 자주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준에 대한 생각이 자주 떠올랐죠.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자식들은 있을까?
가끔씩 인터넷 검색을 해보기도 했지만 태준에 대한 소식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의 어느 쌀쌀한 오후였습니다. 순옥은 평소와 같이 찻집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등이 굽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는데 순옥은 처음에는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이 고개를 들어 순옥을 바라보는 순간 순옥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깨져버렸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정태준이었거든요. 5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태준도 순옥을 알아봤습니다. 비록 둘 다 나이가 들어 많이 변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호가 정말 너구나. 53년 만이네. 순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회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거든요. 그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3년이라는 긴 세월이 두 사람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고 머리는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죠.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호가 나는 평생 너에게 미안했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도 그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저지른 죄를 고백하러 온 거야.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순옥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태준의 갑작스러운 번복이 단순히 가족 사업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순호가 53년 전 내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어. 우리 집 사업이 망한 것도 빚을 진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사실은 민호가 나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너를 포기하라고 했고 나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너를 배신한 거야. 순옥은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대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했는데요? 태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사업을 시작했어. 그리고 성공했지. 하지만 그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 오히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태준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산에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순옥을 잊지 못했고 특히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었다고 했죠. 아내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견뎠다고 합니다. 태준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순옥에게 건네며 말했죠. 이건 민호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보낸 편지야.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순옥은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태준과 연락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태준은 순옥의 놀란 표정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사실 민호는 10년 전부터 나와 편지를 주고받았어. 너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말이야.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순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돈 때문에 당신을 포기했다는 것도, 당신이 평생 그를 그리워했다는 것도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순옥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태준에게 준 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돈은 제가 태준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돈을 거절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기꺼이 당신을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태준은 돈을 택했고 그 순간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순옥은 이 부분을 읽고 더욱 놀랐습니다. 민호가 단순히 순옥을 차지하기 위해 태준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태준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니요. 그리고 태준이 돈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순옥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보, 그리고 태준이 부산에서 성공한 이유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 후로도 몰래 태준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어려울 때마다 뒤에서 도움을 주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배신한 것에 대한 그의 죄책감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순옥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저는 복수를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 때문이었어요. 태준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함으로써 언젠가는 정말로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53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뀐 느낌이었거든요. 민호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도한 사람이었고, 태준은 돈에 현혹된 배신자였지만 동시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태준도 순옥의 표정을 보며 편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의 말이 맞아. 나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었어. 돈 때문에 너를 포기했고 그 후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그리고 내가 부산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민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야. 순옥은 태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민호가 살아있을 때는 왜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민호에게 약속했거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너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민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10년이나 기다린 이유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야. 너를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 순옥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민호는 순옥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태준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랑을 저버렸으며, 순옥은 진실을 모른 채 평생 혼란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순옥은 갑자기 일어나서 태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53년 동안 나는 뭘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 정해놓은 각본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태준은 순옥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화를 낼 만했거든요. 순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호도 당신도 모두 나를 진짜로 사랑했다고 하지만 정작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말이에요. 태준은 무릎을 꿇고 순옥에게 사과했습니다. 순호가 정말 미안해. 나는 변명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다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어.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하지만 그 사랑이 너에게는 상처만 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순옥은 태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동시에 53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태준이 돌아간 후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순옥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내일 다시 찻집으로 와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태주는 순옥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찻집에 왔을 때 순옥은 이미 특별한 차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태준을 맞이했는데 그 미소에는 53년 전의 젊은 순옥의 모습이 겹쳐져 보였습니다. 순옥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 이 차를 드세요. 제가 53년 동안 당신을 위해 준비해온 특별한 차예요. 태준은 순옥의 말에 놀라면서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혹시 독이라도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순옥은 태준의 표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독 같은 건 안 들어 있어요. 다만 이 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뿐이죠. 태준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순옥이 먼저 자신의 찻잔을 들고 마시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태준이 차를 다 마시자 순옥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지난 53년에 대해서 말이에요. 태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순옥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복수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복수를 말이에요. 태준 씨, 당신은 53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죠?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다고 했고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복수예요. 태준은 순옥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복수는 당신을 죽이거나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평생 저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바란 복수였습니다. 태준은 그제야 순옥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순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태준은 스스로 53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태준 씨, 이제 저는 그 복수를 끝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복수란 결국 저 자신도 묶어두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도 53년 동안 당신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에 사로잡혀 살았으니까요. 태준은 순옥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새삼 깨달았거든요. 태준은 그제서야 속 깊고 현명한 순옥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태준과 순옥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